음 저는 일본에서 주 일요 활동을 갖다가 의사 직을 하다가 지내왔는데 음 요번에 에, 여기서 직장을 구했는데 탄직밖에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8 개월 동안 밤에 이틀에 한 번 단직을 갖다가 소부 노인 전문 병원에서 에, 일을 해 왔어요. 단직을 주로 해 왔는데 일본에 있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 단직을 했는 경험이 있지만은 이틀에 한 번 단직을 한다는 거는 좀 너무 부담스러워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낮에 일요 활동을 하고 싶어 그런 직장을 구하고 있었는데 마침 위드위원회에서 그 사람을 의사 직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갖다가 의료인은 찾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듣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43년 전에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 졸업을 해가지고 의사 한국 의사 면허증을 따고 금방 단식 저는 제일교포였어요. 대학 교육망 여기서 받고 의사 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래 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바로 일본에 건너가지고 거기서 또 면허증 따가지고 지금까지 일본에서医療 활동을 했어요. 한국에서 의사 전문으로 활동을 하는 거는 이번 처음입니다. 작년 5월 달부터 왔는데 어디까지나 의사로서 전문직을 갖다가 에, 행사하는 데 있어서 환자를 대하는 그 임상의학을 하는데 에, 전력을 갖다가 투자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고 사람을 환자를 보는 일을 갖다가 지금까지 쭉 해 왔습니다. 전공은 어디까지나 소화기 내과입니다. 소화기 내과. 네. 내과 의사로서 지금까지 에, 버텨왔죠. 그러니까 나를 소개한다는 거는 어디까지나 에, 내과 의사로서 에, 지금까지 환자를 에, 진료해 왔다. 그것이 주된 나의 일이고 그렇게 계기는 뭐 옛날 일본에서 태어나 가지고 자라나는 그 가정에 있죠. 일본에서 막 철이 들었다 하면 10살 정도 에, 부터 그때부터 여튼 간에 제일급으로서의 일본의 입장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내가 성인이 돼가지고 뭐를 하면 됐나, 뭐를 하면 나 내가 바라는 일을 할 수 있나를 그걸 선택하는 그런 시위를 지낸 적이 있어요. 저리 들어서 그 안에서 제일교포가 얻을 수 있는 사회적인 지위랄까 그런 걸 갖다가 획득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하는 거는 의사밖에 없었어요. 음. 음. 다른 직업은 제일교포가 하는 일은 하여간 고단하고 더럽고 남이 싫어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시사바리가 하는 그런 일밖에 선택하지 못했어요. 서비스업이나 서비스업이라 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직업
같은 거 밖에 없어요. 회사원도 될 수 없고 공무원도 물론 될 수 없고 일본 사회에서. 그러니까 사회에서 인정받는 직업은 그 의사밖에 없었어요. 에, 사법고시를 받아야 하는 에, 변호사 같은 것도 한국 그쪽으로서 는 외국인 등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변호사도 못 됐어요. 그 당시. 물론 검사나 에, 재판관이나 그런 거는 공무원이 아니면 안 되니까 일본 국민이 나야 했는데 일제 시대부터 에, 전북대학교医科대학은 위종 시대라 해가지고 대구 의학 전문 학교로서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100년 정도 지내는 역사가 있어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은 일제시대부터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여기서 한국에서 의사 면허증을 받은 사람은 일본에서도 의사짓을 했어요. 그 당시부터. 내가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그때 제일교포도 의사를 되는 그 길은 있었어요. 좀 어려웠지만 그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일본 사람들이 주로 시험을 치고 의사 되는 그런 계기가 많지는 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의사 면허증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그 환자를 보는 그 과정에서 역시 사람을 구한다 하는가 그 괴로움부터 해방시켜준다 하는 보람 그런 거는 느끼죠. 하루하루 의사함으로써 일본에서 면허증 다시 타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환자를 보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죠.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됐다 간복을 갖다가 얻어가지고 1945년에 그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게 제가 태어나는 게 1950년이니까 한국이 생긴 2년 후에 내가 태어났고 그때 여하튼 간에 그 외국인 등록증에 국적이 적어야 하는데 그때 다른 현이나 누나들은 다른 현재는 다 조선이라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나만 한국이 건국돼 가지고 태어난 50년에 태어났으니까 그쪽이 한국으로 내 혼자 내 가족 안에서 외국인 등록에 그쪽이 적혀 있는 게 한국이 되고 있는 게 내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적 한국에 제일교포로서 그 살아야 한다는 거는 그때부터 정해져 있었는 맷지로 내 역사가 그래요. 한국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 또 특별한 직업을 얻고 보람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사를 늘 됐겠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쭉 생활을 해 왔어요. 일본이 한국을 갖다가 식민지화 해가지고 장악하면서 시대가 흘러나오는데 일본이 이 전쟁에 찌가지고 뭐 전후지요. 전후는 얼마 안 돼가지고 내가 태어났으니까
그때 어릴 때에는 어디까지나 열등감밖에 없어요. 환경을 생각할 때. 우 일본 사람은 우울하고 한국 사람은 열등감을 갖고 있어야 하는 그런 차별을 느끼면서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있게끔 그 일본 사람이 다스렸죠. 일본 나라에서는. 음. 어디까지나 남의 나라에서 왔는 그 외국인이니까 전쟁이 끝나자마자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너희들대로 해라고 돌아가든지 말든지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도 정신적으로는 아직 따나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다 너희들을. 왜 우리 땅에 있으니까 일본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러한 환경에서 자라났으니까 그러한 차별감은 느끼고 있었어요. 그때 여튼간에 여기에서 일본에서 삶의 기반은 아버지가 잡으셨으니까 코치를 잔살해 가지고 온 그 물건을 갖다가 매입해 가지고 팔아 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유지해 가지고 기본이 생활의 기본이 어디까지나 일본에서 그전에 전쟁 전에 대만으로 아버님 혼자 대만으로 갔다가 대만에서 일본에 와 가지고 단강에서 일을 했어요, 아버지가. 그래 가지고 그 아주 촌에서 살다가 그래 가지고 교토로 그 오셔 가지고 그때 어머님하고 에 군 누나하고 군형하고 둘째 형하고 둘째 누나하고 어머니하고 다섯 명이 일본의 교토에 불러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 가지고 그 후 내가 태어나는 거고 그런 역사가 있어요. 영 옛날에 여튼간에 아버지 혼자 다국 생활을 했어요, 대만에. 그때는 일제 시대에 대만도 일본이 지배하고 있었고 그거를 대만을 경영해 가지고 일본 나라 일본국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부터 생활 기반이 거기서 만들었으니까 또 온 가족을 갖다가 일본으로 그 데리고 와 가지고 기본이 생활 기본이 거기에 교토에 있었으니까 돌아가는 생각은 그때는 없었죠, 우리 아버지가. 이번에 우리 그 아내의 어머님, 저한테는 장모님이 조금 염세가 많아 가지고 좀 괜찮으셔 가지고 우리 아내가 여기서 간변을 하게 됐으니까 여기 한국에 작년 5월 달에 왔는데 뭐 교토에 우리 집에서는 잔 장남하고 자남 에 무슨 말을 합니까? 모스마가 둘이가 그 내 아들인데 둘이가 있는데 이제 저 아들도 결혼하고 둘째도 결혼해 가지고 뭐 독립해 가지고 내 혼자 우리 아내가 한국에 그 장모님 의해서 와 버리면 내 혼자 있어야 하니까 그것도 좀 견딜 수 없으니까 나는 같이 와 가지고 의사 면허증 한국에 의사 면허증 갖고 있으니까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모님을 갖다가 벗어 주는 그런 거는 못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직장을
옷 잡고 해가지고 여기서 하고 지내게 됐는데, 이번에는 큰 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지금 이제 독립해가지고, 큰 아들은 피부과 이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는 교토 힐튼 호텔의 사부만 매니저로서 일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부부는 지금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밖에 길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모국 유학이죠. 그때 맨 처음에 한국에 왔는 게 21살 때 한국에 왔는데 서울에 왔어요. 왜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특별 초빙으로서 우리말 배우러 오라고 그 일본의 제일교포의 젊은 애들을 갖다 초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말 배우러 서울에 에, 그 당시 교양학부가 서울 공대 안에 에, 에, 교양학부, 서울대학교 교양학부가 있는데 교양학부 안에 외국인 에, 외국어 연구소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1년간 우리말 배우러 단체로 제일교포의 젊은 자녀들이 단체로 초대를 받아가지고 온 적이 있어요. 그게 한국에 처음으로 왔는 계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리말 배우면서 여기에 이과대학에 가는 길이 있다고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응모를 해가지고 23살 때 다시 들어와가지고 경북 이과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극히 비율이 작아요. 제일교포가 외국인이 그 이과 계열의 대학에 진, 진, 입학 지원하는 길이 좁아요. 뭐 완전히 0.0 몇 프로밖에 안 받아들이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이사 짓을 했는 건 의과대학은 한국에서 나왔지만은 이사 직을 갖다가 해본 적이 없어요. 환자를 본 그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작년에 와가 작년 5월 달부터 서부 노인 전문 병원에서 탄직은 했지만은 실제로 주치의로서 담당미사로서 하여간 환자를 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료 제도도 아직 하나 확실히 모르고 그런 게, 비교를 한다면 그게 한국에 대해서 알아야지 비교가 되는데, 일본의 경험으로서 말한다면 일본은 내가 있었던 그 오래 전부터 어떤 간에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들어가야 해요. 그 보통 사람들은 국민건강보험이라 해가지고 그 보험은 들어가야 하고, 공무원들 사회보험이라 해가지고 공무원들하고 보통 회사 직원들, 큰 대기업의 직원들 하고 그러한 사람하고의 국민 건강보험에 전유 하나 하고 사회보험 제도하고 그 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사회보험에는 공무원하고 그 회사원하고 두로 나누고, 하여간 그 가족하고 국민보험 국민보험하고의 모든 국민이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기 지불이 맨 처음은 1할부터 시작해서 10%, 좀 치료비의 10%를 자기가 내고, 지금 자기 부담이고, 나머지 90%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 국민보험 건단에서 해주고, 사회보험 에, 캠포라 하는데, 건포라 하는데, 거기부터 지불을 해주고, 에, 치료 보수죠. 치료 보수를 갖다가 그 할은 보험회사가 내주고, 일할만 국민이 자기가 부담하는 그런 제도가 쭉 오랫동안 계속해서, 그 비율이 지금은 30%로 올라갔지만은, 그 비율은 70%는 보험공사가 내주고, 에, 템포라가 사회보험의 지불자, 에, 진료 보수를 내주는 게 지금은 70%, 70% 내고, 자기 부담은 30%. 지금 현재는 그 보험 제도가 확실히 명확하게 되고 있으니까, 에, 이사도 진짜 할 만한 하고 안전되고 있어요. 제도가. 그래요. 받는 환자들도 그 비율이 조금 올라갔지만은 안심할 수 있어요. 의료를 혜택을 받는데. 그러한 제도적인 게 역사가 있어요. 안전된 제도가 계속되고 있는 역사가 있는데, 그게 한국에는 조금 다르다 하는 소문에, 내가 너무 자세히 조사 안 했지만은 앞으로 해야 하지만, 그게 좀 불안스러운 게 한국에는 있다 하대요. 보험에 대한 보증이 완전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거 하고 도저히 의료의 의학으로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 그거는 절대로 있어요. 음. 얼마나 의학이 발달돼도 이거는 절대로 해결을 하지 못한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아니에요. 뭐라도 의사한테 부탁하면 다 된다고는, 그거는 믿지 못하고, 그거를 믿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게 의사인데, 뭐라도 다 고쳐주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라 하는 시대는 있었어요. 옛날에는. 하여간 의사가 됐다면 여튼가 최고라 해가지고, 나만 따라오면 된다. 니는 가만히 있어. 말도 안 막 하지 말았고 하는 의사, 그 제가 제일이라 하는 그런 보통 사람도 있지만은 의사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또. 그런데 역시 도와주는 것밖에 못하지 싶어요. 얼마 병이라도 의사의 기술을 배우고 공부를 갖다가 얼마 하도 그 환자를 갖다가 도와주는 거. 환자도 그 병의 주인으로서 노력을 해야 하고, 의사를 그, 그 보탬을 환자 자신이 줘야 하고, 왜 나의 힘을 갖다가 보태가지고 같이 고쳐 나가는, 괴로움을,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것이지, 특효약을 갖다가 개발돼 가지고 그 어느 정도 감염병이라 할까, 바이럴 인펙션이라 해가지고, 박테리아를 인펙션 해가지고 세균 감염하고 바이러스에 감염하고, 그런 거는 바이러스의 특효약은 아직도나 완전히 없어요. 그러니까 박테리아 병균이라 할까,
병세균에 대한 그 특효약은 많이 생겼어요. 그 역사를 말한다면 페니실린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센제 같은 특효하게 듣는 약은 개발되는 거 많이 있는데, 바이러스를 갖다가 완전히 없애는 약은 아직도나 개발 도상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약의 힘을 갖다가 모든 걸 갖다가 믿고 완전히 고칠 수 있는 병이라는 거는 그다지 많지 않아요. 나머지는 자기의 면역을 갖다가 발휘해 가지고 환자 자신이 그래 가지고 식이요법이나 어떤 영양요법이라 하죠. 그런 거나 운동요법이라 할까, 그런 것으로서 면역력을 갖다가 높이고 그래 가지고 그 병하고 대응해야지, 완전히 의사 힘으로서 낫을 수 있는 일은 나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어디까지나 나의 지식을 갖다가 이해해 받고 그렇게 좋은 방향, 그 하면 안 되는 방향을 갖다가 고쳐 드리고 그 개평해 주고, 그런데 옳게 인도해 나가는 나의 지식을 제공하는 방법, 그 방법을 갖다가 언제나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식이요법이 아주 필요로 도와줘야 한다면 식이요법으로 또 개정해야 하고, 바꿔가면서. 그래가지고 약을 쓰되 그 여러 가지 합체를 해야 하는 약이 있어요. 하나 특효약이 있다면 하나로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특효약이라는 건 그다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합체를 하면서 그, 그 환자의 그 특징을 알아가지고 약도 여러 가지 약을 갖다가 섞어가면서 쓰고 하는 게 아주 힘들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 나가야지 극복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조금 어렵고, 그 환자의 생활 방식을 갖다가 고쳐 드리는 것도 아주 어려워요. 아주 이해가 되고 납득이 해야지 환자가 따라오지. 그렇지 않으면 납득이 안 하면 절대로 거부하니까, 환자도 거부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좀 애를 쓰고, 막 나의 치료 반침이라 할까, 방향이라 할까, 그런 거는 환자 따라 좀 달리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해 왔어요, 진료를. 주치 시스템이 환자를 보는 임상 그 임상에서는 주치의가 모든 걸 결정하고医療스텝을 갖다가 지시하고, 그래가지고 주치의가 중심이 돼가지고 진료를 해 나가죠. 어디까지 병원에서는 의사가 우두머리고 그 사람이 치료 방향을 대한 책임을 져야죠. 체계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국민 여러 그 사람은 환자는 여러 환자가 있어 가지고
낫다 쇼핑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기는 일본에서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손해 봅니다. 끝내 한 주지를 믿지 못하니까 이 독단한테 가고 이 독단한테 가는 게, 뒤돌아 보면 뒤돌려 보면 여튼간에 그러한 넉세 쇼핑하는 환자가 제일 손해가 제일 큽니다. 그때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늦어져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스템이 여기는 한국에는 아직 파악 못했지만 일본은 그러한 사람을 음, 만약에 있다면 그 맨 처음에 나는 지적을 해줍니다. 이 이사 저 이사 가면 자기 자신이 손해 본다고 하는 거를 자주 말했어요. 지금까지 나 진료하면서. 나는 어디까지나 믿음을 받는 의사. 음. 나도 내 가족이 만약에 병이 났을 때, 내가 고치지 못하는 전문 분야의 병을 가졌을 때, 이 사람은 맡길 수 있다. 내 아들을 갖다가 맡길 수 있다. 가족을 갖다가 맡길 수 있다 하는, 믿을 수 있는 그런 의사한테 부탁을 하지. 뭐 아무나 뭐 감방이 전문 무슨 전공을 했는 의사라 해가지고 보내는 거 아니라, 역시 믿는 사람한테 보내니까 그런 믿음을 받는 그런 일을 갖다가 상시에 그런 의사가 되고 싶어서 되자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의사가 됐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찾아오는 사람은 대부분은 하여간 평상시에 참지 못하는 증상, 괴로운 증상, 고통스러운 증상, 그 느끼니까 병원을 찾아와요. 의사를 찾아와요. 환자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제일 고통스러운 일을 갖다가, 증상을 갖다가 해결을 해 주는데 역시 진심을 갖고 가지요. 그래야 따라 환자가 옵니다. 다시 해결을 해 줘야죠. 제일 고통스러운 일을 갖다가, 증상을 갖다가. 근데 조금 정신적으로 좀 약한 사람이 있는데, 조금 그 몸에 이상이 있으면 오는 사람이 있어요. 무책임하게 여튼간에 이거는 간단하게 고쳐 준다고 자기가 뭐 믿고, 그 아무리 듣지도 않는 증상을 갖고 와가지고 애를 먹이는 그런 환자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역시 절실을 하게 자기를 괴롭히는 고통이 있는 그런 걸 해결을 해 받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된 호소를 갖다가 해결을 해 주기 위해서 진료를 하죠. 제한을 안 해요. 개업을 갖다가 22년간 개인 병원을 했어요. 저는 얘기를 들어주는 게 뭐 제일 중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말을 하는 걸 이해해야지 그 정당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주된 호소를 갖다가 환자가 말하는 걸 갖다가 정확히 장악을 해야지 그 해결을 해 나가는 길이 열리죠. 그러니까 전심은 여튼간에 환자의 그 호소가 제일 중요하지요. 근거 근원은, 병의 근원은 그 안에 있어요. 환자 안에. 종합적으로 안 하면 안 되지 싶어요. 음. 주된 준산만 듣고, 아 이거는 흔한 감기다 하는, 보통 감기약 주거든
그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감기 증후군이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감기의 원인은 바이러스입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라 해가지고 독감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100,000일 정도 있어요. 감기를 갖다가 일으킬 수 있는, 감기 증후군을 갖다가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의 종류가 100개 정도, 200개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바이러스의 특효 약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인플루엔자도 언제나 백신을 갖다가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코로나도 그렇죠. 백신밖에 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특효약이 이것만 들으면 완전히 고쳐주는 약이 없으니까 그 예방 접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이러스의 어려운 거. 바이러스의 그 감염이 제일 그 어려운 게 그 바이러스의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요. 하나로서는 해결을 못해.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돈 털어놓고 없는 약을 갖다 주고 있는 게 지금 일반 감기 약입니다. 또 감기로서 고생하는 거는 2차 감염입니다. 1자는 인플루엔자 맺지로 독감 맺지로 걸리되, 그거는 특효약이 없으니까 고칠 수 없어도 인간은 그렇게 약하지 않으니까 면역력으로서 치유를 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어요. 자기 몸으로. 그러니까 열만 조금 내려주고, 그러니까 염증, 소염증이라 해가지고 염증을 가라앉게 하는 그런 약만 주면 저절로 나아집니다. 얼마나 독감이라도. 그런데 그 약점에, 독감이 걸린 그 약점에 병균 감염이 되는 기관지염이나 인후두염 같은 게 오래 갑니다. 그러면 그때는 병균을 갖다가 없애는 한센제라는 걸 갖다가 우리는 갖고 있어요. 무기로서. 그거는 특효약입니다. 이 박테리아한테는, 병균한테는 이 한센제를 쓰면 완전히 고칠 수 있다는 그런 큰 도움을 갖고 있는 무기를 나는 갖고 있어요. 한센제라 해가지고. 그런 처방은 해가지고 해결을 해줘야 하는 감기도 있어요. 2차 감염했는 감기는 그렇게 한센제를 써가지고 고칠 수 있어요. 있어야 도움이 없으면 못 고칩니다, 그거는. 일본에서도 내가 아는 사람, 의사 그 그룹가 있는데, 그런 사람은 진짜 내하고 똑같이 의료 행위를 갖다가 수행한다, 환자에 대해서 하는 거하고, 의사도 사람이다 하는 그 자애의 전신이라 할까, 돌봄을 갖다가 중요시하는 그런 의사도 있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지지를 합니다. 의료 서비스만 하는 거 아니라 돌봐준다, 좀 도와준다 라는 그 인간적인 면에서 남을 도와준다는 돌봄, 그런 의미지 싶어요. 그런 의사가 아주 인기가 있고 믿음직한 의사로서 평가가 되지, 무책임한 의사도 있어요. 진료하는데 1분, 2분으로서 자기 멋대로 진단해가지고 처방하는 그런 의사도 있고,
있는데 내가 아는 이사는 대부분 역시 돌봐주는 그 전신이가 하는 게 강해요. 그러면 미래를 제것만 하면 굳이 아니고 그 마음으로서 돌봐주는 책임을 가지는 그런 이사가 역시 좋은 이사라고 자부심을 나는 갖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거를 갖다가 되풀이 해가면서 나의 역할을 갖다가 어떻게 어떠한 의지로 갖고 가는지 그런 걸 앞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지. 지금 2번 전도 그 시골에 그 출장 방문 진료하러 갔다 와는 경험은 그 예전으로서 사회 활동에 에, 마음가짐을 갖다가 완전히 체계화된 그런 걸 갖다가 생각나지가 않아요. 또 그런 사업을 갖다가 되풀이 하면서 그런 나의 역할은 이런 데 있구만 하는 거를 파악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경험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환경이 있을 때는 나도 적응해 가면서 나의 지식이나 내가 갖고 있는 걸 갖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되고 있어요.